자, 이번 수업은 그 수능 완성 7강 사회정의와 윤리, 우리 요 뒷부분에 우리 수능 실전 문제를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의 주인공은 우리 그 리부어라는 사상가지, 그치? 리부어. 잠깐만. 자, 1번 문제의 주인공은 리부어입니다. 리부어. 자, 리부어와 관련된 이야기.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심화된 부분은 이 애국심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큰 사회 집단들, 공동체, 계급, 인종, 민족 등은 사람들에게 자기 부정과 자기 확대의 이중적 기회를 제공한다. 자, 자기 부정과 자기 확대의 이중적 기회란 말은 뭐냐면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집단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 굉장히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지. 음.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진행돼. 자, 그 중에서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확대된 이기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과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저급한 충성심이나 지역적 충성, 그러니까 내가 속한 아주 작은 집단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다. 하지만 이것도 이기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이 위안부 할머니들 아직까지 그 인간들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응? 그리고 또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명백하게 이 남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그런 행태들. 자, 그리고 그러한 것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국심과 관련된 거지.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 리버가 봤을 때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이타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한갓 이기주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다라는 것이 이제 리버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 3번이 이제 그 정답지였지. 자, 왜 틀렸냐 이 말이 집단의 이기심은 타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는 견제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단과 집단 간의 이기심을 어떻게 견제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지? 너네들 그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 자, 이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국제평화는 어떻게 이루어? 그치? 국가와 이 국가 간에 이렇게 힘의 균형, 이걸 이제 보통 뭐 세력 균형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현실주의자들은 보지. 자, 리브어도 아주 비슷해요. 뭐냐면 집단과 집단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자, A 집단과 B 집단. 자, A 집단과 B 집단 사이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얘도 아주 이기적이고 얘도 이기적이야. 어떻게 해결하냐? 서로 간의 이기심. 자,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음. 자, 참고로 이 니버라는 사람은 모든 집단은 다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집단에 대한 충성은 승화된 이기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승화된 이기주의란 말은 뭐야? 더 높은 형태의 저기 뭐야? 더 높은 형태의 이타주의고 이것도 결국에는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아.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승화된 이기주의라는 말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음. 자, 넘어갈게요. 자, 요 2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 보니까. 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 자, 우리 어제 선생님이 이야기한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야. 자,
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뭐냐?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즉 자본주의라는 이야기야. 그치? 즉, 어, 자유주의가 배경이다. 부와 자본의 분산을 시도한다. 즉, 분산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부를 얻을 수 있고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즉, 특정 소수 계층만이 부와 자본을 지속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가 되는 그런 사회다. 따라서 사회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즉, 사회의 몇몇 소수 계층들이 경제 및 그다음에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야. 즉, 소수에 의해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부나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적 부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누구나 다 경제적인 어떤 부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 무슨 말이냐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이 돈, 그러니까 일명 얘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그 경제적인 어떤 필요를 주는 것,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줘야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일명 얘기해서 경쟁의 시작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이란 말은 자, 너네들의 지금 너네 19살이잖아. 그치? 그러면 19세가 된 너네의 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너네가 지금 19세가 되고 20세가 될 때 이제 뭐 하게 되겠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 이 원서 접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진학을 할 거란 말이야. 응? 그러면 너네가 대학 진학을 할 때 소수 계층, 그러니까 돈 많고 부모의 백이 빵빵한 친구들만 명문대를 들어가고 또 뭐 의대를 들어가고 뭐 아주 그 바로 졸업하면 전문직이 보장이 되는 그런 학과에 들어가고 소수만 그게 아닌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 돼 있잖아. 누구나 다 열려 있잖니.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너네가 이 8세 때 8세 때 뭐해? 8세 때 이 공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지. 그치? 교육이 시작이 되지. 물론 뭐 유치원까지 가죠. 유치원 때는 가지 놀다 오잖아. 자, 그러면 시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한 요 정도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은. 요렇게 해서 너네가 이게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서 약 25세부터 한 35세 사이에 이제 뭐 하게 되겠니? 그치? 사회에 진출을 하지. 사회에 진출을 해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직업인이 되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 다 요 동일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우대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니. 예를 들어 뭐 돈 많이 버는 직업들, 뭐 의사, 판검사. 이 판검사는 돈을 많이 벌지는 않는데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다음에 뭐 경찰, 그다음에 이런 게 각종 이 전문직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또 요중에는 또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특정 사람만 요러한 어떤 그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집안의 환경이 20대 30대 40대를 넘어오면서 이 성공으로 해서 이 많은 그 자본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사람이 계속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일명 얘기해서 이걸 좀 좋은 표현으로 부의 집중을 피한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이게 1원칙이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배경으로, 이게 2원칙이잖아. 롤스의 2원칙이잖아. 그지?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는 거야. 그지?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다. 즉,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위치란 말은 누구나 다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서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적절히 평등한 조건 하에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누가 지원해? 국가가. 어떤 국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배경적 제도로 하는 국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내가 이야기하는 정치 체제의 모델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지, 복지 국가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를 취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책에 뭐라고 나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지 복지 국가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복지 국가 자본주의를 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거를 좀 비교를 좀 해두세요.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롤스가 생각하는 형태의 체제는 요거다, 요거.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이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이게 이제 복지국가 자본주의 추구하는 것들이었지. 물론 요것도 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할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 롤스의 이야기다. 자,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왜냐면 복지국가는 일명 여기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가 맞겠죠. 없다. 없다.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명 얘기해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근히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질만 줄 뿐이라는 거야. 하지만 국가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렇게 일명 얘기해서 하층민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상층의 구조로 갈 수 있는 공정한 기회 균등까지 보장해야 돼. 그게 재산 소유 민주주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번이 오답인 이유는, 자, 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복지국가는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소유 민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부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왜? 부의 집중을 피하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3번 사유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 된다. 이거는 기출문제를 많이 봤었지. 자, 롤스의 정의의 원칙, 두 원칙은,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사유재산의 불평등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렇지?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잖아. 하지만 단 어떤 조건, 정의의 두 원칙이 실행이 되는 조건 하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의의 두 원칙은 특정한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왜?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무지의 베일 하에서 선택이 되는데 만장일치로 선택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지의 베일을 싹 씌우는 순간 정의의 두 원칙은
모든 사람이 합의를 해. 왜? 나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본인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정의의 두 원칙은 뭐야? 모두에게 이익이 된 원칙인 거지. 이해가? 그리고 무지의 배를 싹 제거했어. 무지의 배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정의의 두 원칙이 이제 막 실행이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이 정의의 두 원칙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원칙이야 라는 것을 합의를 한 상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정의의 두 원칙은 어떤 원칙이다? 모두의 이익이 보장되는 원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즉, 뭐야? 소유가 아니라 소유권이야, 소유권. 알겠니? 소유 권리. 누구나 다 사적 소유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 해서 사적 소유권은 평등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하지만 사적 소유물은 평등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지. 그치? 자, 유의할 것은 뭐냐면, 자, 사적 소유물은 평등하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이 갖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부의 지나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유산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이 유산권이란 말은 뭐냐면 상속권을 얘기해요. 상속권. 상속 또는 뭐를 얘기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런 말 들어봤지? 유산을 물려받는다. 일명 얘기해서 선생님의 재산이 한 50억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 그거를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물려받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야? 그게 유산을 상속받는 거잖아. 그지? 유산을. 그러면 자녀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 즉 유산권이 있는 거지. 즉 이거를 뭐라고 해? 상속 또는 증여받을 권리. 자, 상속은 뭐냐면 부모가 죽었어. 부모가 죽은 후에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고 증여. 이거 못하다. 이거 헷갈리겠다. 이게 선생님이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증여입니다. 증여. 자, 증여는 뭐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 이걸 증여라고 해.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합쳐서 유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정답 1번. 자, 혹시 2번과 관련해서 질문. 자, 넘어갈게.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에 우리 요 갑은 롤스, 얘가 노지. 자, 요 정도는 이제 아마 다 알고 있지, 그치? 여기 보면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재산과 소득의 분배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해. 자, 이게 롤스 정의론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봤지? 자, 선택지화가 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정답이 이제 기억, 니은, 리을, 정답 4번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요거 리을 기급번이 틀린 이유. 왜 틀렸냐? 자발적으로 이전된 모든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 권리는 절대적이다 해서 자발적으로 이전된 모든 소유물. 자, 이 부분에서 자, 잘 봐. A라는 사람이 자, 이 G라고 하는 물건을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줬어요. 이렇게. 자발적. 뺏긴 게 아니라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러면 이 B는 이 G라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G라는 물건의 소유권은 B에게 갑니다. 자, 이게 노직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G라는 물건은 A는 어떻게 받았냐?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제
갖게 됐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이전의 역사적 과정이 중요한 거지. A의 역사적 과정. 자, 그런데 이 A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 응? 이 C라는 사람이 있어. 원래 이 G가 이 C 거였는데, 이 C 거였는데, 이 A가 이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G가 사기를 당한 거야. 사기. 응?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뭐가, 그치? 이 A가 G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 거야? 부정의가 발생한 거지, 부정의. 자, 이럴 경우 이게 여기서는 부정이, 여기서는 이제 올바로 간 거지, 그치? 여기서는 정의롭게 간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정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부정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G는 이 B는 G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이전된 이 모든이란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자발적으로 이전된 소유물 중에 그 이전에 그 물건을 얻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현재 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는 거야? C한테 있는 거지, C한테. 이건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 그치?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누구에게? C에게 여전히 소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니? 응? 여기다 이렇게 물음표를 하잖아. 헷갈리겠다. 이렇게. 소유권을 갖니? 자, 이렇게. 자, 이해가지? 자, 그래서 디귿번이 오진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니은번도 좀 어려웠을 거야. 분배 정의와 관한 정형적 원리들은 이 정형적 원리란 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거야. 형태가 정해져 있는. 즉, 고정된 형태. 이렇게. 자, 정해진 형태가 있는 거야. 이것이 올바른 거야. 라고 하고 딱 정해진 그러한 정형적 원리들은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이게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항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재분배 행위를 필연적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노직은 이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이것처럼 정형적 원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참고로 이 롤스라는 사람은 의무론자이면서 동시에 계약론자예요. 알겠니? 이제 칸트주의자라고. 롤스가. 자, 왜 그러냐면, 자,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을 한번 봐봐. 자,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어떻지? 칸트는, 칸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 절대적 도덕 법칙이 있고, 그 도덕 법칙에 무조건 맞춰 살아야 옳은 거라고 이 사람은 보지. 자, 롤스도 마찬가지로 정의의 두 원칙이 존재하고, 이것은 보편적인 원칙이야. 어떤 사회, 어떤 경우, 어떤 나라, 또 어떤 시대에도 항상 그 두 원칙이 지켜져야 정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두 원칙은 딱 정해져 있다. 정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약론자야. 계약론자라는 이야기는 정의의 두 원칙은 어떻게 도출이 돼? 그치? 만장일치를 통해서 도출이 되잖아. 그래서 계약론자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리을번.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지? 예를 들어 노직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여기서 발생한 부정의, 자, 이거 누가 잡아줘야 돼?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 부정의를 잡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정의한 분배의 교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돼. 롤스는 뭐 그 이상을 개입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 자,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둘과 연결한 문제로 우리 왈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왈처가 우리 작년에 육모, 구모도 안 나오고 수능도 안 나오고 올해 6월 모의고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구모도 한번 봐야 되는데
항상 나올 가능성은 많은 사람이야. 알겠니? 근데 조금 꺼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왈처라는 사람, 이게 생활 교과서가 총 5종인데 5종 모두 다 왈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왈처가 없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에서 출제하는데 조금 꺼리는 것 같아. 자, 잠깐만. 자, 3번의 기억. 자, 우리 3번에, 자, 우리 기억 질문 들어왔어요. 자,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 자, 3번에, 자, 기억 볼게요. 자, 3번 기억 보시면,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이득의 교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봐봐. 이거 봐봐. 기본적 자유는 제1원칙이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그치?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이득의 교환.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자,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니?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 소유. 자, 이런 것들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야.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지, 그치? 어떤 경우도 침해당할 수 없어요. 예외가 있긴 해. 단, 어떤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내가 어디 가니? 그치? 감옥에 가지, 그치? 어? 감옥에 이렇게 수감이 될 거 아니야. 이 감옥에 수감된다는 이야기는 나의 자유권이 좀 구속을 당하게 되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쳤어. 다른 사람의 피를 줘서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가 강제로 내 재산을 압류하잖아. 이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야?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교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서로 한번 맞바꿔 볼까? 이렇게 교환해 볼까? 교환해 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허용돼서도 안 됩니다. 라고 보는 게 우리 롤스의 입장이니까 내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또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왈처의 이야기인데, 자, 보자고.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적절히 통치하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자,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적절히 통치하고 있는 영역 침해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는 X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응? 나는 X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일명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어 저기 뭐야 권력이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어. 응?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국무총리라고 해보자. 내가 국무총리야. 자, 그런데 Y라는 가치가 예를 들어 돈이야, 돈. 경제. 경제적 가치.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Y라는 가치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국무총리라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갖게 됐니? 그치? 민주주의의 어떤 그 원칙에 따라 내가 갖게 된 거 아니야. 일명,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내가 이걸 소유하게 된 건데 이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이거는 부정의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려면 이제 뭐가 필요해? 내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벌여야지, 경쟁을. 경쟁을 벌여서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저기 뭐야, 어, 이 기업인들 데려다가 내가 특혜를 줄 테니, 응? 나에게 돈을 주시오. 자, 그게 뭐야? 권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거는 부정의한 거라는 거예요, 부정. 자, 그래서 요 영역이 이게 잘 보장이 돼야 돼. 이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러한 보장은 이제 뭐로 할 수 있냐? 법률로 할 수 있다는 거, 법률로. 이게 법률로 보장이 돼야 합니다. 선생님, 법이 부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럼 법이 부정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법이 부정의한지 부정의하지 않은지 누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누가 시민이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자고.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독점은 해당 영역들 안에 부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뭐야? 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X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라는 게 독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독점. 그리고 Y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하나의 이게 독점적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음. 자, 그래서 독점은 해당 영역들 안에 부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가장 설득력 있고 유익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고 해서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치 권력을 장악했어.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내가 정치 권력을 장악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체가 나쁜 거니? 아니지. 하지만 뭐가 나쁜 거냐? 그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가치를 얻으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뭐야? 정치 권력을 전제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자, 전제란 말은 뭐니? 하나를 얻으면 다른 모든 것들 자기 마음대로 막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전제라고 얘기하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전제군주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이럴 때 전제는 뭐야? 어? 전제군주. 군주가 법도 제정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처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들, 즉 백성들의 재산의 어떠한 그 얻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는 것도 군주 마음이야. 일명 얘기해서 내가 곧 법인 거지. 그지? 자, 이게 이제 전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다른 영역을 쉽게 얻는 그러한 것, 그러면 이 정치 권력이 뭐가 돼? 전제가 되는 거죠, 전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독점은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 독점이란 말이 왈처가 봤을 때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니? 자, 해서 왈처가 봤을 때 X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즉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민주적 절차인데 민주적 절차로 내가 권력을 얻었어. 그럼 내가 그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왜 독점적으로 행사해? 내가 대통령이 돼서 그럼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내가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독점은 해당 영역들 안에는 부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왈츠 이야기예요. 자,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자, 정답을 보시면 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값이 롤스지. 각기 다른 영역의 가치는 각기 다른 정의의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해. 자, 요거는 이제 왈처가 예스고 롤스는 아니지. 자, 롤스는 모든 영역의 기준, 모든 영역의 가치는 동일한 정의의 기준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뭐냐면 자, 왈처는 x라는 기준은 예를 들어 스몰 x라고 하는 잠깐만 다시 이거 한번 지워볼게. 자, 보세요. 자, 왈처는 x라는
가치는 스몰 x라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경계, 그지? 이 독립적인 보장이 돼야 되니까 y라는 가치는 스몰 y의 기준으로, 그 다음에 g라는 가치는 스몰 g의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각기 다른 영역의 가치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들어 A 국가야. 자, 그러면 B 국가는 뭐 예를 들어 A라는 기준으로, 여기는 B라는 기준으로, 여기는 C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에 따라 달라? 가치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각기 다른 영역의 가치는 각기 다른 정의의 기준에 따라 분배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왈처지만 롤스는 정의의 두 원칙에 맞게 가치가 분배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어떤 국가나 어떤 가치도 이 두 원칙에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의 두 원칙에 무조건 맞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왈처가 봤을 때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뭐야? 단일한 원칙이지. 여기는 다원적 원칙이지. 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왈처가 롤스를 비판할 때 이제 뭐라고 비판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 원칙은 단일한 원칙에 맞춘 어떤 정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의의 원칙은 다원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왈처의 정의론을 뭐라고 얘기하니? 자, 왈처의 분배 정의론. 왈처의 분배 정의론을 뭐라고 해? 복합평등의 원칙이다. 복합평등 정의론. 복합평등 정의론.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알겠지? 자, 그래서 각기 다른 영역의 가치는 각기 다른 정의의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해. 요거는 이제 왈처가 예스지만, 자, 롤스는 뭐라 그래? 각기 다른 영역의 가치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배돼야지. 동일한 기준. 어떤 기준? 정의의 두 원칙. 자, 그래서 이거는 OX 이렇게 돼서 4번이 적절한 진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 이거는 왈처는 아니고 롤스만 맞지?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될 수 있어. 자, 요거는 왈처는 판단이 어렵지만 이제 요거 롤스의 이야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특정 영역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소유해야 해. 자, 요거는 특정 영역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소유해야 해. 자, 이거는 왈처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뭐가 돼? 그러면 그 특정 영역의 가치가 뭐가 되니까? 전제가 되니까 안 된다고 보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니지. 이 왈처는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감안해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야 된다고 보지.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그 말은 그 국가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롤스는 배제를 해야 되지. 배제해야지. 그치? 왜? 그 무지의 배제를 씌워버리잖아. 이렇게. 자, 요거는 5번 같은 경우는 뭐니? 요거 5번은 이제 롤스가 왈처를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문구가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는 이제 독해 문제라서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도 많이 틀렸더라고. 자, 6번. 자, 요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지. 자, 요거 설명을 해줄게. 자, 보시면 1번 분배는 각자가 지닌 가치에 따라 마땅한 몫이 주어질 때 정의롭다. 자, 요거는 이제 맞는 진술이죠. 요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동등한 사람은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사람은 동등하지 않게. 자, 요게 가치에 따라 분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재화의 몫에 대한 분배. 이게 뭐에 대한 분배야? 요거는 요거는 사회적 가치를 이제 분배하는 거죠. 일명 얘기해서 이제 사회적 재화를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줘야 하는 거지, 그치? 기하학적이란 말은 뭐야? 각자의 가치에 따라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다. 즉, 가치가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그 다음에 가치가 같지 않은 사람은 뭐 다르게. 자, 그래서 권력, 명예, 재화. 자, 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경우는 이 노예들한테는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일명 얘기해서 자유민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노예는 대상이 안 되겠지. 자, 하지만 자유는 줄 수 있겠다. 자유는 노예한테도 줄 수 있겠네. 공적을 쌓은 노예에게 줄 수 있겠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권력, 명예, 돈, 자유. 자, 이걸 어떻게 줘야 될까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대로 권력, 명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노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귀족이나 자유민에게 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자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자유는 노예가 공적을 쌓으면, 그치? 노예를 풀어주지. 요거는 이제 노예에게 이제 가능한 거고, 귀족이나 자유민은 이미 자유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줄 필요가 없겠지. 자,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귀족, 그 다음에 자유민, 그 다음에 노예. 이게 전쟁에 나간 거야. 승리했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할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 사람들이야? 응? 동등한 사람이 아니지. 어?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지. 그치? 귀족은 그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고, 노예는 적군이었다가 포로로 잡힌 사람이 여기 노예 아니야. 노예한테 권력 주면 되겠니?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줘야 될까? 그럼 이 귀족, 자유민, 노예에게 어떤 것을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할까?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다르게 줘야 된다는 거지. 응? 각 사람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분배해 줘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기하학적 분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3번. 자, 여기 좀 어렵지?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 자,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가 성립하려면 교섭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섭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 자, 요거 한번 보라고. 자, 요거는 이 교섭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지. 서로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르게 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는 뭐냐, 도대체. 요거는 뭐야, 요거. 자, 이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아리토텔레스의 이 정의라는 개념이 있어. 자, 정의를 크게 어떻게 나눈다 그랬니?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눈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 정의는 보통 뭐야? 법의 준수.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특수적 정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하나는 분배. 자, 분배적 정의.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 교정적 정의. 자, 이 분배는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자, 교환은 물건과 물건의 교환. 그치? 글자 때문에 안 보이지,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찍어줄게. 자, 그 다음에 교정이란 말은 뭐야, 교정? 이거는 피해 보상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보상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득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야지. 자, 요런 거야. 그러면 이 교환과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즉 교섭을 통해
교섭을 통해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야. 교환과 교정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해. 즉, 여기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정의로운 방식, 이거를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 그 다음에 얘를 분배에서의 정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분배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지. 왜냐면 귀족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노예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을 줄 사람, 명예를 줄 사람, 그 다음에 자유가 필요한 사람 따로 있다라는 거야. 자, 하지만 지금 이 특수적 정의 중에 교환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자, 예를 들어 내가 물건과 물건을 교환을 하는데 내가 귀족과 물건을 교환하게 된 거야.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그럼 귀족이 일반 뭐 자유민이나 아니면 노예한테 팔 때 그럼 귀족이니까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내가 줘야 가지고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귀족이 노예에게 피해를 준 거야. 그러면 너는 노예니까 입 닥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어? 너는 노예지만 내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뭐냐면 이 교섭에 있어서의 정의, 상호 교섭에 있어서의 정의, 즉 교환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이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알겠니? 자, 그래서 요 두 경우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요 경우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간주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진술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4번. 자, 4번을 보시면, 분배와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로운 것은, 자, 그러면 분배적 정의와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 자, 상호 교섭에서의 정의는 아까 뭐라 그랬니? 교환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라 그랬지, 그치? 응? 요거는 분배적 정의고, 얘는 교환과 교정에서의 정의야. 이것은 동등함이고, 부정의한 것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야? 교정적 정의나 아니면은 분배적 정의나 정의로운 건 뭐야? 정의로운 건 동등하게 하는 것이고 부정의한 것은 동등하지 않은 거지. 그지? 자, 5번.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와 달리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자, 봐봐.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어떻게 분배를 해줘야 돼? 둘 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간주한 후에 그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간주한 후에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거나 거기에 걸맞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이 경우와 이 경우 모두 다 산술적 비례의 근거에 보상해 줘야 됩니다. 산술적 비례란 말은 거기에 걸맞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는 걸 산술적 비례라고 얘기하지. 산수란 말은 뭐야? 계산이야, 계산. 내가 100만 원 피해를 줬으면 100만 원 주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이득을 받았어, A에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달리라는 말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이렇게. 자, 우리 7번 문제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서. 자, 8번으로 갈게요. 8번.
자, 이것도 좀 까다로웠지.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 자, 읽어볼까?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들이 소유물에 대한 처분할 권리라면 사회적 선택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소유 권리들의 행사의 방식이라는 제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야 한다. 즉, 사회적 선택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소유 권리들의 행사 방식이라는 제약 사항들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자, 그 사람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에 대한 어떤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만약 정형화가 합법적이라면 이는 사회적 선택의 영역 내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들의 권리에 의해 제약된다. 이 정형화가 허용이 되려면 사회적 선택의 영역 내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들의 권리에 의해 제약돼.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그러한 권리를 정형화가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형화가 합법적이 되려면 개인의 사적, 배타적 소유권이 철저하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어떤 그 정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개인의 어떤 소유 권리론을 중시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제 노직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을은 이제 롤 쓴 거를 너네가 알 것이고 여기 자 병을 보시면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 자, 이건 누구야? 자, 마르크스의 이야기지. 자, 해서 여기는 노직, 여기는 롤스, 여기는 마르크스. 이렇게. 자, 기억 보시면 이상사회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국가 주도의 재분배가 실현된다. 자, 그러면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국가 주도의 재분배. 일단 노직은 아니야. 그렇지? 노직은 아니고 롤스는 맞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재분배가 실현되지.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하니까. 그런데 마르크스가 안 되는 이유는 국가 주도라는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는 국가 주도라는 말 때문에 얘가 이제 오답지가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국가를 뭐로 봐? 마르크스의 국가. 마르크스의 국가는 뭐니?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지. 근데 국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국가란 말 나오면 안 돼요. 마르크스는.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는 뭔가요? 자, 이 공산사회는 연합체야, 연합체. 알겠니?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이거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자, 사유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와 자유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노지과 롤스가 맞지. 마르크스는 아니지. 왜냐면 마르크스는 여기 뭐 사축수를 철폐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자,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C. 자, C는 롤스와 마르크스 공통점인데, 보시면 각자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도 정의롭다. 이거는 노직 예스, 롤스 예스지만 마르크스는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마르크스가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마르크스는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를 얘기하지 않니? 그 다음에 리을. 이상사회에서도 부정의한 분배 절차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노직이 맞고 롤스도 맞지. 하지만 마르크스는 아까 얘기했잖아. 국가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자, 해서 안 되지. 자, 정답이 1번. 이렇게 해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8강까지는 못 갈 것 같다. 그지, 얘들아? 자, 9번도 보니까 좀 많이 틀렸어. 자, 9번이 왜 틀렸냐면 이거 너네가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틀렸는데 보니까 얘는 지금 누구니? 얘가 벤담이에요. 형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크기만큼.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형벌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와. 잠깐만. 선생님 이게 몇 번 하는 거니? 9번. 자,
여기는 이제 베카리아 이야기지.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형벌의 목적을 예방과 범죄 교화에 도야하는가. 이거는 이제 둘 다 공리주의자니까 둘 다 예스라고 하겠지. 자, 땡.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답인데 이게 너네가 아마 쉽게 찾았을 거야. 자, 요 디귿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더욱 해로운 위법행위보다는 차라리 덜 해로운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가? 이게 부합이 돼요. 예, 요게 이제 벤담의 입장으로 적절한 표현이야. 요게 이제 벤담의 원전에 나오는 거거든. 자, 요거를 잘 기억해도 요거 처음 나온 선택지지. 요거. 자, 처음 나온 선택지니까 자, 요거 유의 있게 봅니다. 자, 알겠죠? 자,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로 가볼게. 자, 여기서 너네가 유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의일제시문에 이 갑은 지금 아마 칸튼 걸 잘 알 거고, 자, 이게 루소인데, 자, 이게 루소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요거야. 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요 표현과, 자, 두 번째, 요거.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자, 루소는 사형제 동의하지. 그치? 왜 사형제를 동의하냐? 사회계약을 맺는 사람이 사형제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자, 루소는 사형제 찬성인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거지. 어? 그러면 왜 동의하냐? 왜 동의하냐? 그 근거가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알겠니? 화살표를 위로 가야 되나? 이렇게. 그 근거가 되는 게 요거야. 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 사회를 내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고자 해. 그런데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싫어. 일명 얘기해서 내가 어떤 범죄자의 그 살인의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사형당해도 좋아요 라고 동의를 하면, 즉,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 저를 죽이세요. 나를 죽여, 나를. 자, 그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순간, 내가 동의했잖아. 나도 죽겠다고. 그러면 이놈 죽고 내가 죽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치? 자, 그래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자, 일명 얘기해서 그래.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 나를 죽여, 나를. 나도 죽여. 자, 이러한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국민의 어떤 그 이 재산권이나 뿐만 아니라 생명권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게 근거야. 그래서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요거 봐. 타인을 위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일 경우 그래 나도 죽여 라고 하는 그 조약에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그 문구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정답이 이렇게 됐지, 그치? 자, 리을번은 왜 오답지냐?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 증진이 형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갑은 아니지, 그치? 갑은 아니지. 하지만 을은 가능할 수 있어. 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11번 문제도 보니까 많이 틀렸어요. 요거. 요거는 너네가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아마 틀린 것 같아. 자, 봅시다. 자, 11번 문제에다가 자, 교표를 딱 치시고 자, 지금 여기 있는 갑사상가는 칸트야, 칸트. 재밌는 표현이야, 그치? 섬에 거주하는 국민이 서로 해쳐서 온 세계로 흩어질 걸 결의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끝까지 죽여야 한다. 강렬해, 그치? 범죄를, 살인을 저질러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을은 베카리아. 자, 그 다음에 병은 우리 루소의 이야기지.
그치? 자, 요것도 아까 같은 표현이지. 아까 그 내용과 그치? 동일한 표현이지. 자, 해서 여기는 칸트, 그 다음에 여기는 베카리아, 여기는 루소. 자, 지금 정답은 지금 2번이었고, 이게 지금, 요거, 이게 왜 틀려요? 자, 보시면, 이게 마치 칸트의 이야기 같아. 그치? 이거 칸트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 같아요. 자, 그런데 요 문구를 잘 봐봐.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요 표현. 자, 의욕이란 말은 will이야, will. 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욕망. 야, 그러면 범죄자가 내가 벌을 받고 싶어서 범죄를 행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참 재밌어. 그렇지? 이 말은 뭐야? 범죄자는 저 좀 제발 가둬주세요. 저를 좀 감옥에 가고 싶어요. 뭐 그런 이야기야. 범죄자는 형벌을 받고 싶어서 범죄를 행한. 이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형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야.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한 게 아니지. 범죄자는 사기를 쳐서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에요. 알겠니? 요거 좀 유의 있게 잘 보세요. 자, 아마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이고, 요거 3번을 좀 볼까? 형벌 시행의 결과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칸트도 되고 베카도 되고 그 다음에 루소도 됩니다. 다 돼요. 응? 칸트도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도 아니고 그리고 범죄 예방도 아니야. 칸트는 응보인데 응보의 원칙에 의해서 형벌을 가해서 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의도하지 않게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는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셋의 공통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자, 12번. 자, 12번은 요거 이런 형태 문제가 처음일 거야. 요거 선생님이 출제하면서 의욕적으로 낸 문제예요. 요거. 자, 처음 나온 문제 알겠니? 자, 이 벤담의 이야기지. 자,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자, 요 네 가지 경우는 처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5번은 처벌의 조건이 돼요. 자, 근거가 없는 경우 안 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실효성이 없다. 이익을 주지 않아 하면 안 되고 이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니까. 처벌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폐해가 사라져.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처벌은 악이니까. 이 사람은 처벌은 악이잖아.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자, 5번. 처벌의 가치가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할 경우. 이 말은 뭐야? 이거는 처벌을 했을 때의 가치가 법을 어겼을 때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보다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더 크다는 이야기는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치? 응. 그치? 그 다음에 이익을 주는 경우지. 그치? 이 처벌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처벌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알겠지, 이렇게. 혹시 질문 있니? 음. 자, 우리 문제풀이 수업으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다, 그치?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자, 우리 양해해 주시고, 자, 우리 다음 수업은 우리 뒤에, 자, 우리 내일 모레는 우리 8강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 거고,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 그 수능 완성, 자, 9강과 10강, 자, 9강, 10강 문제 풀어서, 자, 오늘 사진 찍어 올리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